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 전체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뭐 칼이나 창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전략으로 문명 자체를 완전히 재편한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건 단순히 군대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수세기에 걸쳐서 중국 대륙에서 펼쳐진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얻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쪽에는 수천 년 동안 중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유교와 도교가 있었습니다. 아주 깊이 뿌리 내린 전통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인도에서 건너온 윤회니 해찰이니 하는 아주 낯선 개념을 들고 온 불교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전자, 불교는 대체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전략, 그러니까 불교라는 사상을 변호하고 설득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리가 있었고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바로 한 고대 문헌 덕분입니다. 네, 바로 이 광옥명집이라는 책인데요. 이걸 불교의 방어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이 놀라운 전략집에는 불교가 중국에 뿌리내리기 위해 사용했던 4가지 핵심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논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이게 정말 대담합니다. 불교를 새롭고 낯선 외래 사상으로 소개하는 대신에 이게 바로 당신들 중국 고유의 지혜가 완성된 형태다라고 주장한 거죠. 불교를 변호하던 사람들은요, 심지어 중국 사상의 근간인 공자마저도 부처의 등장을 예언한 것처럼 보이는 문헌 구절들을 딱 짚어서 보여줬습니다. 봐라, 너희들의 가장 위대한 성인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식이었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술 더 떠서 도교 경전을 인용하면서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가 사실은 부처의 제자였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수준의 엄청나게 대담한 주장이었죠. 자, 다음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새로운 사상이 성공하려면 뭐니 해도 최고 권위자의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불교는 바로 그 지지를 한 황제의 꿈 덕분에 아주 극적으로 얻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포지션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침략적인 외래 종교가 아니라 황제 폐하께서 직접 꿈에서 계시를 받고 직접 찾아 나선 어떤 운명적인 가르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요, 옛 기록과 황제의 권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도교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들은 새로운 불교 승려들에게 공개적인 대결, 일종의 초자연적인 힘겨루기를 제안합니다. 자, 무대는 백마사. 누구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불로 시험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동쪽에는 도교 경전, 서쪽에는 불교 사리와 경전을 놓고 그 아래에 불을 붙였어요. 과연 누구의 신이 더 강한지 공개적으로 시험하는 무대가 마련된 거죠. 결과는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도교 경전은 순식간에 불타서 재가 되어버렸는데 불교 사리는 전혀 타지 않고 오히려 찬란한 오색빛을 뿜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승려인 가선마 등은 공중으로 떠올라서 설법까지 했고요. 무려 620명. 이 기적을 눈앞에서 본 도사들과 관리들 620명이 그 자리에서 바로 불교로 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수백 명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마음을 단번에 움직인 공개적인 힘의 증명이었습니다. 기적은 대중을 감동시켰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까다로운 학자 엘리트들을 설득하려면 불교는 공식적인 궁중 토론에서 지적인 힘을 증명해야만 했어요. 당시 가장 흔한 공격 중 하나가 바로 노자가 서쪽으로 가서 부처가 된 거다. 그러니 불교는 도교의 아류일 뿐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불교학자들은 아주 냉철하고 확실한 사실, 즉 역사 기록을 가지고 반박에 나섭니다. 단모체라는 승려가 효명 황제 앞에서 딱 이 연대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부처님이 태어나고 열반에 드신 지 무려 300년이 훌쩍 지나서야 노자가 태어났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이걸로 논쟁은 그냥 끝나버린 거죠. 팩트에는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불교가 중국에서 성공한 건 그냥 어쩌다 한번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캠페인이 있었던 겁니다. 중국 고유의 역사와 성인들에게 연결고리를 만들고 황제라는 최고의 권위를 등에 업고
기적을 통해 신비한 힘을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논리적인 토론에서 지성까지 입증해냈습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 결과 불교는 그냥 받아들여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교, 도교와 함께 중국의 3교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 잡았고 이후 2000년 동안 중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죠. 새로운 사상이 어떻게 기존 사회에 스며들고 결국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는 기술이든 사회적 가치든 어떤 새로운 믿음들이 또 어떤 전략집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을까요? 어쩌면 미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쓰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